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의 도지사와 교육감, 전주시장 모두 새로운 인물이 교체됐습니다. 전북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3곳의 무소속 당선자 외에 나머지 11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전북이 민주당 탑받침을 재확인한 선거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 후보들도 광역과 기초의회에서 일부 선전하며 다당 체제의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6일 지방선거 결과와 각 당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북의 주요 정당들의 지방선거 결과 분석, 선거 이후에 각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과제들 무엇인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전북의 투표율을 봤거든요. 아무래도 무투표 당선 지역이 많았고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본과 브로커 문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일단 당선되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요. 실망한 유권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 당선자 공약을 좀 잘 지켜달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 싶고, 또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서거서 교육감도 선심성 공약에 대한 약속 이행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북 교육에 대해서 발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결과가 타 지역과는 다르게 역시나 우리 지역은 민주당 당선자가 많았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무소속 당선자가 많았는데 아직도 다당제를 이루기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 결과로 여야의 승패 분위기로 뒤숭숭한데 그보다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에서는 국민의힘, 정의당이나 진보당 등의 소수 정당들도 힘이 빠졌을 것 같은데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 정당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만큼 도내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당선된 것 같은데 새로운 동력으로 전북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고 일자리나 경제 회복 부분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꼭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바라본 지방선거 결과와 바라는 점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석대학교 교양대학의 홍석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투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도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안 하셨어요. 네. 48.7%가 투표하셨으니까. 네. 그냥 단도직 입장으로 왜 이렇게 투표 안 하셨을까요? 대선 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는데. 대선은 이제 그 한 국가의 정권을 유지하느냐, 정권이 교체되느냐라는 아주 이제 극적인 그 이슈를 가지고 예. 접하게 되고요. 지방선거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게 되고 또 지방선거의 종류와 대상이 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이번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지역의 유권자들 그리고 전국의 유권자들이 각 자기 지방의 후보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알기가 어려웠을 뿐더러 예. 특히나 대선 이후에 이제 거대 양당 간의 어떤 변화와 개혁이라는 이런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인 논의보다는 계속되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에 대한 특히 정치에 대한 효능감, 기대감을 굉장히 낮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탈정치화 현상이 생기면서 예.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던 거 아닌가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더더욱 낮았습니다. 네. 무투표 당선자도 사실 뭐 도의원이 22명에 기초의원도 36명 상당히 많은 무투표도 됐고 민주당 경선 과정도 피로도도 좀 쌓였고 네. 어차피 민주당이 될 텐데라는 어떤 의식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네. 광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나왔고 네. 기초의회도 그렇게 나온 곳들이 많은데 네. 기초단체장 경우는 그래도 탈당을 해서 무소속 구도가 만들어진 곳 내지는 네. 기존 무소속 단체장과의 민주당 후보의 어떤 경합 뭐 이런 곳은 그래도 조금 높았던 것 같은데 그 네. 이후에는 크게 관심 효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48.7% 지금까지 이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에 이번에 8번째 선거였는데요. 전북 같은 경우는 최저 투표율입니다. 예. 애시당초 그 사전 투표율이 20.6%로 나오면서 7회 때보다 한 0.5%포인트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본투표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서 세 번째가
1위가 이제 전북의 투표율이었고요. 그렇군요. 7회 때 투표율이 65.2%였기 때문에 거기서 48.7%를 빼면 무려 16.5%포인트나 투표율이 저하된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민주당의 뭐 경선 과정,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등식이 돼 있는 전북의 정치 지형, 특히나 지방선거 구도 속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그래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 파행으로 인한 탈당 사태가 일어났고 재경선, 뭐 선거 브로커 사태, 휴대폰 또 대리 투표, 네거티브, 특히나 뭐 교육감 선거까지 아주 공방과 네거티브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총 망라를 그렇게 하고 있는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정치 영역에서 정말로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없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후보들 기대하는데 예. 이 네거티브나 브로커 사태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돼. 그야말로 지금 시대 정신이 한마디로 공정이고 정의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과정을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고요. 또 그런 정치인들이 아무런 일 없이 출마를 하고 예. 또는 탈당을 해서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소위 정치에 대한 희화화를 지금 시키는 게 아닌가. 이에 대해서 이번에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에 오히려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저항 선거 내지는 항의 선거를 해버린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예. 내지는 무관심으로 또 일관하게 됐고 선거는 마무리됐는데요. 교수님, 당선이 12명의 경찰 수사 대상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이 선거법, 공직선거법인데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법상 당선 후 이제 선거 후에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전라북도 경찰청에서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96건에 대해서 141명의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장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을 포함해서 봤을 때 총 12명에 대해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 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등 4명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공직선거법상 기소가 돼서 100만 원 이상의 그렇죠. 판결을 받게 되면 예.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또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자, 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차례대로 짚어보면서 각 도당의 도당 위원장들을 전화 연결해서 이번 선거 각 정당들의 결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11% 김관영 후보가 압도적 역대 최다 득표율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예. 국민의힘의 조배수 후보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역시 압도적입니다. 17개 시도지사 선거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예. 82.11%. 조배수 후보는 17.88%를 기록했고요. 다만 이제 이 조배수 후보의 투표율이 지난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 13.2%나 그렇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에 14.44%보다는 조금 높죠.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역대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아닌 비민주당 계열에서 나왔던 후보자들 중에서는 4번째로 이제 많은 투표를 기록했고요. 예. 이 김관영 후보에 대한 이런 높은 투표율이 또 지지율이 나왔던 원인으로는 김관영 후보가 내세웠던 유능한 경제시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보여주듯이 그렇죠. 예, 전라북도의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미래에 대한 민심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육감 선거 3파전이었는데 접전이었습니다. 네, 서거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거티브 선전, 고소고발 후폭풍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고 가시겠습니까라는 질문도 드렸고 위로도 한다는 서거석 당선인의 저와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교육감 선거 서거석 당선인이 43.5%로 당선이 됐고요.
약간 못 미치는 천호성 후보가 40.08% 그리고 김은태 후보가 16.38%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애초 이제 출구조사에서도 한 2.5% 포인트 정도의 예상 박빙의 승부일 것이라고 봤고 그에 비슷한 이제 형태로 최종 결과는 나왔습니다. 다만 2013년에 있었던 서거석 당선인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 예. 이 문제를 이제 천호성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교육감 선거도 재선거 내지는 예. 다시 한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사 대상에 지금 올라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고소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무소속과 민주당과 무소속 이 대결 구도도 볼만한 이번 지방 선거였는데 결과는 11대 3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예. 11대 3이라는 14개의 기초자치단체장 결과는 지난 7회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수치적으로는 똑같고요. 예. 다만 이제 현역이 7회 때 무소속이 3명의 시장 군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이번에도 예. 3명의 지난번이 고창과 임실, 무주 7회 때가 저 7회 때 무소속 현역이 무주 군수, 예. 임실 군수, 고창 군수였는데요. 예.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네. 게 무주 군수, 임실 군수, 순창입니다. 예, 순창으로 예. 고창만 지금 이제 그렇죠. 낙선을 한 결과입니다. 예. 자, 총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돼서 각 도당을 연결해서 지방선거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석대학교 교양대학의 홍석빈 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동 중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KTX 열차 안에 있습니다. 예. 조금 소음이 좀 있거나 좀 끊길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연결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수고 많으셨고요. 민주당의 압승 축하드립니다. 글쎄 저희가 승리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대선의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김성주 위원장님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지방선거 하지만 전북으로 와서는 그래도 웃을 수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해서 14개 시군 중에 11곳을 민주당이 승리하게 됐고 도의회, 기초의회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승리를 거머쥔 민주당인데 당연히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그만큼 책임을 더 느끼시는 그런 선거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대선 승리했다고 하면 다른 분위기에서 치러졌을 것이고요. 대선 패배 직후라 이번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오가 더 엄중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는 처음부터 엄격한 검증과 철저한 심사,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믿을 만한 후보를 내놓겠다고 하는 원칙 하에 이번 지방선거 전체 과정을 진행했고요. 예. 다행히 민주당의 개혁 의지와 혁신에 대한 노력을 믿고 도민들께서 변화와 혁신의 방향으로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말씀 다시 또 올립니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심도 하고 재경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된 민주당의 후보들 가운데는 탈당을 하고 그러니까 그 결정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후보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울러서 당선된 또 당선인 가운데는 복당까지 생각하고 있는 후보들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그 선거법상 출마가 원천적으로 공세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 벽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당원 당규상의 공천 부적격 해당자이거나 예. 또는 심사 과정에서 정무 심사 검진 대상이 되어서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범죄 경력이나 좀 좋지 않은 추문을 갖고 있는 후보들은 아무튼 깊은 토론 끝에 심한 경우에는 표결까지 해가면서 예. 후보 자격을 제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 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뭐 주민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고 한 경우죠.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또 상당수의 현역 단체장이나 또 후보들은 그런 민주당의 엄격한 심사를 기준을 또 받아들이신 분들도 많아서 그렇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당의 그 정해진 기준을 불복하신 분들의 경우에 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선돼서 복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원 당규상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용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또 드립니다. 예. 자, 이 자리에 우석대학교 홍석빈 교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홍석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네, 처음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대화하게 됩니다. 예, 예. 자, 뭐 궁금한 거 질문도 하시죠. 예, 지금 막 김 도당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엄격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씀 쓰셨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조금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 브로커 문제나 휴대폰 대리투표 의혹 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떤 부분 좀 검토해봐야 될지와 또 한편 예, 도당위원장님께서 그 앞서서 공천 과정에서 인물난 어려움에 대한 개인적인 어려움 마음도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떤 한계가 가장 커졌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제 지역의 선거만 이렇게 지휘하다가 전라도 전체를 책임을 맡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과거에 비하면 금권, 관권, 탈법으로 또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여전히 은폐된 상태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위 선거 브로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일 나쁜 매표 행위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위해서 철저히 청산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당도 신속하게 제명 등 중징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 더 해주겠습니다. 예, 말씀. 예, 이제 문제는 저희가 그런 어떤 그 혁신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합당한 좋은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도시 지역에서는 청년과 여성을 상당수 공천을 했습니다만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청년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예.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한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청년 당원 육성 프로그램들을 좀 도당이 운영해서 일찌감치 좀 키워낼 필요가 있겠다. 막상 선거 임박해서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찾지 못하니 결국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좀 아쉬움들을 갖고 앞으로는 그런 청년 당원 육성 프로그램들을 상시적으로 좀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네. 이번 시도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 기준으로 봤을 땐 총 15명 중에서 12명이 이제 민주당에서 석권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9명이 초선 당선자시거든요.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도정과 시정 또 군정을 펴나갈 때 민주당에서 이 당선인들이 어떻게 공약을 이행할지 어떤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도당위원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신인이 다수 당선됐습니다. 전라북도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과거에 비해서 도정과 시군정들이 이 정당, 특히 국회의원과 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협력은 이 예산 확보 시기에 반짝 서로 활발히 움직이고 일상적인 정책적 협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고 행정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거거든요. 제가 곧 조만간 이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을 만날 것이고요. 또 우리 도지사 경선 때 서로 경쟁했던 국회의원과 도지사 당선인들도 만나서 향후 도정 운영 반응에 대해서 협의하고 정책 협의에 바로 들어갈 것이고요. 예. 새로운 신인 그 정치인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도당에서 그 당선자 워크숍을 열어서 어떻게 의정 활동을 준비할 것인지 철저히 교육할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그 행정과 어떤 그 정당과의 상설적인 정책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활동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기차로 이동하고 있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수위 활동 마치시고 많은 활약하셨습니다. 도민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에 그래도 조금 기대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런 인사의 말씀에는 이번 조배숙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 득표율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20%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까지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습니다.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예. 예전에는 뭐 20% 넘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때에 비하면 조금 낮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참 호남이 역시 벽이 높구나. 또 역시 난공불락인가? 대책이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저 마음으로는 사실은 좀 무력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중심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뛰었던 32명 역대 최대 규모의 후보들은 상당히 자신감을 가졌고 윤석열 정부 속에서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창구 아마 많은 부분들을 우리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일까요? 광역 비례 이수진 도의원 당선이 나왔고 기초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32명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한 것 자체가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 결과는 비례가 4명이 당선됐죠. 그래서 뭐 전무에서 4분이 당선됐으니까 큰 이제 성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 한 명이라도 셌으면 예를 들면 뭐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예, 그렇죠. 군의원이든 좀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예. 더구나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 여야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더 건전하게 발전하는 법인데 너무 일변으로 가서 조금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이용호 의원께서 지금은 옷을 국민의힘 옷으로 입고 계십니다만 이 민주당 난공불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과연 그럼 대안은 없는 것일까? 또 4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구, 뭐 기초든 광역이든 또 자치단체장도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주당 탓만을 해야 될 것인지 유권자들의 탓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소수 정당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뭐 다 책임이 있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정당 구조가 지금 양당 독점 구조인 상태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거든요. 예. 이게 뭐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당내에 들어가 보면 예. 민주당 내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국회의원도 있고 예. 또 국민의힘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지역으로 고착된 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또 이번처럼 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영남 쪽, 비호남 쪽에 기반을 둔 그런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에 그 호남의 소외감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 지역도 조금 마음을 좀 열어주는 게 좋고, 또한 이제 그동안에 사랑을 받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뭐 형식적으로는 지금 뭐 지역에 많이 공을 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진짜로 예산이나 인사에 있어서도 호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뒤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나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런 역할을 또 그런 목소리를 적절한 기회에 내려고 합니다. 예. 네. 자, 우석대 홍석빈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와 전라북도의 관계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도부가 앞서서 전북 8대 공약 이행을 약속을 했고 예산 지원까지도 전폭적으로 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 이 의원께서도 국회 예결위원회에 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상관없이 이런 약속들, 특히나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특히 전라북도와 관련해서도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거 이건 지키도록 해야 되고요. 어떤 뭐 표가 몇 표가 나왔든 간에, 그리고 당연히 또 현 정부 정권은 호남을 염두에 둔 지역 통합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통합의 정치를 하지 않고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성공한 그런 평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예산이나 인사에 있어서도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그 조각에서 호남이 조금 소외된 것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있는데 예. 제가 처음부터 나서서 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아직 참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예산을 짜는 거거든요. 예. 이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거의 민주당에서 짜놓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호남은 그런 대로 챙겨놓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공약해놓은 것을 첨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도지사들이 새로 새로 이제 선출되고 시장 군수들도 새로 이제 뽑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됩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게 지금 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뭐 당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탓할 것이 아니라 예. 정성을 보여야 되겠다. 중앙정부에 정말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고 또 여야 가리지 말고 찾아다녀서 좀 그걸 이뤄내는 것은 예. 정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 예결위에 갈 것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과는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으로 같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협업 차원에서 해야 될 우리 도의 국정과제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호흡은 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운천 의원이 예결위 의원으로서 전북도 예산 증액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것만큼 이용호 의원님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또 김관영 이제 도지사는 예. 또 중앙정치 시스템도 좀 아는 분이고,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그 분위기 그쪽에 이제 탑저하기 뒷받침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김관영 의원의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그럴까, 젊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예. 할 것이고, 정말 이게 자잘하게 예산 총액 규모가 전북이 얼마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라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싶고요. 늘 예산 얘기하다 보면 전부 전북에서는 새만금 예산이거든요. 1조 이상. 새만금 예산 빼면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에요. 예, 나머지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그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그리고 전라북도도 골고루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어떤 배정되고 또 그것이 이번 이제 새로운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 하시는 이용호 의원님 중심으로 우리 또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전북도당 이용호 총괄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홍석평 교수님, 네. 이용호 의원님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운천 의원 또 활동도 있고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금 현재로서는 10석 국회의원 중에 물론 정운천 의원은 비례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호흡을 통해서 좀 전북의 윤석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잘 활용하는 것 전북으로서는 꼭 필요한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원회에서 전북과 관련해서 7대 공약 26개 실천 과제였는데 예. 인수위 결과 후에 7대 공약이 46개 실천 과제로 20여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정책 과제만큼만 실제 계획 대비 실행만 해준다고 하면 새만금 외에도 정말로 전북 금융중심지라든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예. 따라서 예상과 그다음에 이 정책의 실행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협업하여 아까 그렇죠. 이제 이 의원들 말씀하셨다시피 뭐 민주진보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도의 발전을 위해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예. 협력하고 꼭 이러한 그 정책 과제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굉장히 강합니다. 중앙대 동무가 김누리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가 구분이 있습니까? 북한 문제를 떠나서는 구분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용호 의원의 말씀에도 지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도 협업을 잘 하시리라 봅니다. 이번엔 정의당 오영수 전북도당 위원장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하지만 예, 고맙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정의당 아쉬움이 많은 지방 선거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예, 뭐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뭐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의당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엄중하고 또 겸허하게 또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고 또 관심 보내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뭐라고 할까요? 좀 양당의 거대 양당의 진영대기 좀 지속되었고 뭐 지방이 사라진 지방선거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렇지만 일당 독점을 깨고 또 도정의 시장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예. 또 도민 곁에 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전북도당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 사퇴하기로 하셨습니까? 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밝혔고요. 예. 새로운 또 정의당의 모습 체제를 준비하시겠군요. 예, 많은 준비를 분들이. 할 계획입니다. 예. 정의당 전북도당 이번엔 도지사 후보를 못 냈고요. 8년 만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장 후보를 냈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렇지만 기초 전주시 의원의 지역구에 한승우 당선인을 배출했고 또 광역 비례에 오연숙 그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역할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됐습니다. 최소한의 큰 거는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느 선거보다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또 도민의 지지 이 바탕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도비례 그다음에 한승우 또 의원이 좀 당선이 돼서 그나마 근거는 좀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3명이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요. 사실은 간절한 마음이었었어요. 정의당이 있는 지방정치 또 주민들을 또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지방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축소됐다는 아쉬움이 크게 났습니다. 지난번에 7명이 당선됐는데요. 하여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지만. 선거 때마다 정의당 차원에서는 후보자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선거 때 닥쳐서 이렇게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아실 텐데 4년간 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그 나름대로 후보 발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출마를 해도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의미 있는 투표가 어렵다는 것이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춤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어떤 특정 정당의 압도적 지지, 이것이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고, 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은 우리 지역에 좀 깨주시면 좋겠다. 유권자만이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이 물론 앞서야겠죠. 예. 홍서부인 교수님. 네. 대선이나 총선 경우는 뭐 양당의 그 힘이 워낙 강해서 네.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네. 이 소수 정당 차원에서는. 하지만 지방선거만큼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 일꾼을 뽑기 때문에 네. 이런 소수 정당 할 것 없이 좀 지역 정당의 색깔이 강한 그런 정당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네. 유권자들 좀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정치의 의지에 있어서도 전국을 커버하는 의제가 있을 수가 있고 예. 특정한 이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선택과 집중되어 있는 의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정한 영역과 지역에 특화된 부분들에 소구하고 그 긴 선거 준비 과정 속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예. 점증적으로 얻어가려는 지역의 그 소수 정당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마 오 위원장님 참 요새 곤혹스러운 질문 받으실 텐데 예. 대선과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 패배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타겟 측으로 어떤 방향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어쨌든 그 정의당의 전략 부족 또 내부 부침이 좀 계속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또 거대 양당이 대선 연장전처럼 견제냐 안정이냐 어떤 프레임이 제3세력의 설자리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어쨌든 어렵지만 우리 사이의 어두운 곳을 좀 찾아내고 걷어내는 일에 달려나가겠습니다. 다당제 정치 조치를 통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공감하고 또 지치지 않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에서도 모든 세대에 걸친 후보자들을 계속 발굴하셔야겠지만 이제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 또 다가올 선거를 위해서 특히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의당의 하나의 이제 조언이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정의당에서 소위 MZ 세대 후보들, 2030 후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출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정의당의 MZ 후보 정치 신인 세력들을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정비하셔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정의당의 부활을 노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익산의 비례 청년 후보를 냈는데요. 아쉽게 됐습니다. 네. 예. 자, 오영수 도당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정의당에 대한 주문, 정의당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는 끝났지만 다시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시작이죠. 조금 더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평상시 노력하는 어찌 보면 전주시 지역구 기초의원의 한승우 전북 녹색연합의 위원장이 오랫동안 활동했던.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천 효자에서 지지를 받지 않으셨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활동하는 어떤 지속성이 정의당 후보군들에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아주 말씀을 좋은 제기 같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정의당이 시민들의 기대에 요구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좀 세우고 현재 비록 어렵지만 진보 정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실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정의당에 힘을 주십시오. 꼭 좋은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북도당의 오영수 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이번엔 진보당 전권희 도당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방선거 진보당
열심히 뛰셨습니다.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희 진보당으로 보자면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선거였다 보고 있고요. 양당 정치의 거대한 성역 안에서 작은 원외 정당인 진보당 후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 9명을 공천했습니다. 오은미 의원 전 의원이 이번에 당선인이 됐습니다. 재선 이제 그것도 지역구로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된 의미. 그래도 진보당에서는 긍정적인 평가, 진보당을 다시 알릴 수 있는 전라북도 안에서의 상황이 된 부분 고무적이겠습니다. 네, 하여튼 전라북도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55%의 득표로 우리 오은미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또 익산에서도 우리 시의원 선거에서 손진영 후보께서 그렇죠. 현역 시의원 3명과 경쟁해서 정치 신인이 이렇게 당선되는 또 이런 또 결과를 보여줬고요. 또 낙선했지만 고창에서도 안선호 후보가 20% 넘는 득표를 기록했고, 예. 또 도의원들, 시의원들도 상당한 득표를 해서 저희가 아직은 작은 정당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좀 관심과 기대권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저희는 의미 있는 선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텃밭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특히 진보당 입장에서 앞에 정의당과 인터뷰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참 어려운 현실, 그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다는 부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진보당의 후보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이 민주당의 텃밭, 이 기성 정치를 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거대 양당 정치가 오래 지속되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반사체로서 전북에서는 민주당 일당 독점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어떤 정치적 어떤 패배감, 허무주의가 많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뜻 있는 정치 시민들이 선거 출마를 의사를 덮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그래서 이 잘못된 거대 양당 정치, 일당 독점이 고착화되어 있는 선거 제도를 먼저 바꾸는 객관적인 정치 환경의 개선이 너무 절실하다. 대선 때 양당 후보가 약속도 했는데 끝나자마자 다시 백저화된 느낌인데, 예. 이런 걸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느낌과, 그다음에 저 진보당 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또 활동한다면 또 돌파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그런 교훈과 희망도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다면 충분히 낡은 정치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예. 기회가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양당 정치라는 외부적 환경의 이유도 있습니다만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철학이 우리 도민들께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부동산 문제랄지, 또 어떤 선거구 문제랄지, 또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상용차 유기랄지, 농업 문제 등에 저희가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 왔습니다만 그걸로는 상당히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좀 정책 정당, 전북의 미래와 현안 문제, 그리고 도민들의 삶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면모를 일치를 한다면 예. 보다 확고한 대안 정당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석빈 교수와 인사 나누시고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우리 그 진보당이 사실 출발은 2017년 민중당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진보당으로 당명이 개명이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여러 말씀 해주셨지만 결국 진보당의 숙제는 그 중앙정치권 무대에서의 그 약진도 필요하지만 특히나 도내 이 지방정치권 내에서의 좋은 후보들의 발굴, 이런 것들이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보당이 도내에서 유력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전북 지역이 상당히 지금 위기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기 때문에 전북의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 민주당에 맡길 수 없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진보당이 그런 도민들의 그러한 걱정과 또 새로운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좀 강화하고 일상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당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대한 야당으로서 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도내의 다양한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세력들 우리 또 많은 시민사회 이런 분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역 내에 전체적인 우리 어떤 개혁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저희가 역할을 더 높여 나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진보당으로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전라북도 의회 지역구에 오은미 의원을 비롯해서 비례를 배출했습니다.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도 진보당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말씀하신 당의 색깔, 철학을 좀 더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언론에서도 좀 더 진보당, 정의당을 비롯한 소정당의 이야기를 좀 더 귀담아 듣고 전해드릴 필요성, 그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지역 안에서 그런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농민의 노동자의 목소리 더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 주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보당 말씀하신 아직은 인지도 면에서나 여러 가지 세력 면에서 좀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또 그런 저희한테 일말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한정당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지역 내에서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 확고하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북의 위기, 전북 지역 정치를 위기를 타파하고 진보와 개혁의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우리 주민들께서도 새로운 정치의 변화,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진보당 그리고 진보 정치를 키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의 전권희 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홍수평 교수님, 이제 전체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정리가 됐는데 글쎄요, 선거를 지방선거만 이제 8번째 치렀는데 네. 뭐 총선 대선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인지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정당의 어떤 명성이 중요한 곳이긴 합니다만 네. 조직도 필요하겠고 정책과 공약도 필요하겠고, 향후에 또 4년 후를 준비하시는 우리 정치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사실 이제 선거에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예. 구도, 이제 선거가 벌어질 그 당시 어떻게 구도가 정치 지형이 또는 사회 경제적인 이슈가 형성되어 있는가. 두 번째가 이제 인물, 사람의 자질이겠죠. 예. 그다음에 그 선거 당시의 어떤 그 이슈, 예. 비전,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야 되는데요. 전국 단위의 선거든 지방자치단체 선거든 그 구도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선거에 있어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모든 대통령급, 국회의원급, 시도지사급, 기초자치단급 각각의 선거의 유형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후보자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즉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해왔던 내용들을 유권자들과 서로 쌍방향 소통하면서 설득해내고 거기서 관심을 유발하는 가운데 이제 하늘의 때라고 표현할까요? 그 구도와 시대 정신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소위 별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각급 선거에서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기본은 본인 스스로, 정치인들 스스로가 오랜 시간의 호흡을 가지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게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관계자들 우리가 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안도하면서도 한편에는 미래에 대한 좀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대가 좀 있었으나 거기에 따른 좀 실망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이 거대 양당도 그렇지만 이 정의당과 진보당 아직은 도민들께서 싹을 죽이시지 않으셨거든요. 각각 2석의 의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발판으로 양당이 소수 정당이 지향하는 도내에서의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발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각 세부 영역별로 활동을 좀 더 구체화시켜나면서 그 분야에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낸다고 하면 예. 다음번 선거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적들을 그렇죠.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구도와 인물 이슈 세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저는 보면 이제 역대 이렇게 시의원, 군의원을 하시다가 이제 도의원을 하시고 네.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역시 인물 그러니까 인지도가 상당히 인지도가 쌓여가면서 조직이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는 지방선거로 저는 이렇게 성격을 좀 네. 나름대로 이제 규정 짓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고 지역 가장 가까운 우리 시민 유권자와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네. 봉사하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알리면서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면 네. 결국 인정을 받게 되고 예. 큰 인물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체급을 올리는 건데요. 예.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중에 22세 여성 당선인이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 네. 예. 북구 유럽의 나라에 이제 덴마크란 나라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총리직에서 사임했지만 30대 중반의 총리,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된 그렇죠. 이제 젊은 정치인이 있었죠. 예. 16살 때부터 정치에 관여를 했었다고 하고요. 30대 예. 중반에 총리가 됐으니까 정치 경력이 20년인 거거든요. 즉 22살에 시작한 기초의원 당선인으로서 지역에서 본인이 꿈꾸고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착실히 갖춰 나간다고 치면 20년 후에는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체급도 키워나가고 그렇습니다. 유능한 정치인,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성공 사례가 크고 작은 성공 사례가 생길 때마다 정치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관점도 실망에서 가능성, 희망으로 그렇죠.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한마디로 성적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홍석빈 교수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낙선자는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선자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뛰어야 될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 투표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이 4년간 또 뛸 일꾼들이 어떻게 뛰는지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언론에서도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홍석빈 교수님의 말씀 자주 듣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터놓고 말합시다. 6일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각 당의 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4년 동안 잘 뛰어주시고 4년간 뛰는 일꾼의 모습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유권자의 모습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교양대학의 홍석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